안녕하십니까. 창조 오색 면역음식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여러가지 갖가지 신경통과 또는 통증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한 독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영상이 제작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질병은 정말로 그 종류가 적어도 12,000가지 이상이 되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질병 또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통증도 염증이 너무 몸에 성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신경통같이 또는 통증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경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는 좌골신경통, 무릎으로 또 통증이 생겨서 오는 무슨 무릎신경통, 또는 늑골이 아파서 오는 늑간신경통, 그 다음에 손목과 발목, 그 다음에 어깨나 또는 여기저기 머리 등 여기저기서 신경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경통이나 통증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부르기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질 뿐입니다. 사실은 신경에 여러 가지 압박이나 또는 신경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어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증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몸에는 크게 신경계도 있고 또 혈액순환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이 잘 통해야만 또 혈액이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혈액이 잘 통해야 또 신경이 잘 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액과 신경은 항상 음량으로 같이 움직이고 같은 포인트로 움직이며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다. 신경과 통증은 항상 이 혈액순환 관계와 신경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이 신경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은 아주 지구의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신경이 대단히 긴데 이 신경은 또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뇌의 신경과 몸 전체의 신경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 신경계는 또 부위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경계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는 시냅스 간의 연결로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신경은 서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신경 간에 서로 연락망이 잘 되면 우리 몸이 곳곳에서 잘 작동을 하는지 못하는지 감지해서 두뇌에 알려주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진통제 약물을 만들어서 몸의 통증을 제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신호를 보내 호르몬이나 그런 것을 생산하는 것도 다 관여하면서 인간의 신경계는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모두 알고 있듯이 한 건물이 크게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가 탄생이 되어서 그 빌딩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는 바로 그 건물과 그 아파트는 반드시 전기 시스템이 잘 정확하게 작동이 되어야 그 건물의 완전한 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나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들이 전기적인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컴퓨터에 어떤 전기적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면 그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도 이 신경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나 또 건강식품 그리고 질병에 매우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신경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혈액순환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의 두뇌에서 몸 전체를 관장하는 이 신경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신경계는 사람들이 그닥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진정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가 항상 건강한 신경계로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건강한 신경계가 잘 작동하려면 결국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나 감각 무력이나 어떤 몸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 그것을 감지해서 두뇌에 전달을 해줘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증상이나 통증을 가지고 질병이 있다고 말을 하며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경계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그러한 통증이나 문제점을 감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큰 질병이 들어서 이내 사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람 몸에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신비하게 이 신경계를 작동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이 신경계가 어느 부분에 어느 쪽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 불안 등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이 많이 겪는 통증 중의 일환이 주로 두통이나 또는 양쪽 어깨가 아프거나 또는 양쪽 어깨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양쪽의 견갑골이라는 그곳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 어깨와 견갑골 사이에 그쪽으로 통증이 집중되게 되기 시작하면 그 통증은 가슴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목 뒤로 전달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두통, 머리까지 전달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고통이 상당한 기간, 수십 년 또는 몇 년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견갑골과 사이와 어깨와 그 다음에 목과 두통이 같이 겸해서 또는 앞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통증이 같이 겸해서 오는 통증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타고난 체질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생활 속에서 그런 생활 패턴에 올바른 생활 습관 또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은 이 어깨나 또는 견갑골 사이가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을 하게 되면 피가 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가 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신경이 둔해지거나 또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압박된 묵직함과 불편함과
그것이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서 통증으로 나중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이 또 다양한데 어떤 통증들은 감각이 무르고 약한 통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통증들은 불같이 따갑고 아픈 통증이 있으며 그보다도 더 심한 불에 데이는 통증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신경에 염증이 발현되어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그 통증이 너무너무 또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는 대략 음량으로 살펴보면 신경은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내려가면 그 신경이 통증이 점점 낮아지거나 잦아지는 것이 줄고 또 신경의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 우리 몸이 열을 가해지면 그 우리 몸에 들어있는 신경계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져서 감도에 더 열이 세져서 굉장한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되며 더 뜨거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빨의 통증도 사실 정확히 알고 보면 잇몸이 이빨의 밑으로부터 신경계가 잇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때 잇몸을 감싸고 있는 그 부위에 잇몸이 열이 나면 그 열로 인해서 그 신경계가 압박을 받으며 통증으로 드디어 이빨에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통이나 여러 가지 이빨의 아픔은 바로 그 열이 지나치게 감지되어서 잇몸이 들뜨거나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면 그 통증을 감지해서 이빨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어깨나 또는 견갑골의 목이나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될 때는 이 신경의 통증이 감지가 없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자꾸만 압박이나 또는 그 스트레스나 또는 열을 받거나 그러면 신경이 갑자기 열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거나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을 받으면 우리 몸에는 신경계는 열을 받기 때문에 통증을 발산하게 됩니다. 즉 통증이란 물질을 어떤 물질을 발산해서 통증을 일으켜서 그 두뇌에 전달을 시켜줘서 그 부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어깨나 견갑골 사이나 그런 곳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을 받고 극심한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신경이 열을 받으면서 그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각종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골신경통 같은 경우도 허리에서 신경의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나 견갑골이나 앞에 이러한 통증들은 이게 과도한 열을 받아서 그 열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신경을 감지해서 그 부분이 통증을 일으키는 현상이 또는 통증이나 신경통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혈액순환계와 또는 이 피부의 한 선 쪽으로 계속 물질들이 주고받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피부 내부 내피 쪽에 어떤 혈액순환과 내분비계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신경통 같은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확히 몇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탈로 이야기하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나 가슴이나 등이나 견갑골 사이 쪽으로 이 통증이 발현되면 주로 이러한 통증들은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을
다스려보니, 조치를 취해보니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게 어깨나 견갑골 사이에 또는 앞에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깨 쪽 뒤로 견갑골 사이 쪽으로 강력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는 시술을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침이나 뜸이나 기타 한약이나 약이나 물리치료나 지압이나 마사지 등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이러한 통증들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깨나 견갑골 쪽에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근육이나 표피세포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면서 내분비에 그 피부 내표에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를 일으키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방법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항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항요법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소개할 방법은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항요법은 사혈침으로 그 부위를 피를 빼서 피를 빼는 부항요법이 아니라 그냥 부항컵만 이용해서 그 아픈 통증 부위에 부항을 붙이는 보통 건부항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가족 식구들은 서로 협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부탁을 해서 요청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 어깨나 견갑골 사이에 적어도 한 5개에서 10개를 적정한 비율의 간격을 이용해서 건부항을 시행하는데 이 압축기로 이용해서 한 곳에 건부항을 붙여서 압축할 때 약 5번에서 7번 정도 압축을 하면 그 부항컵이 잘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그 피부에 달라붙은 그것을 이제 여러 곳에 부항을 붙이게 되는데 이 부항을 한 번에 적어도 취하 시간이 20분에서 최고는 한 4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연습이 된 사람은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시간은 최소 20분에서 40분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각자의 체력에 따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견갑골 사이와 어깨에 부항컵으로 압축기를 이용해서 부항을 붙이고 그 부위를 가벼운 옷으로 덮고 엎드려 있으면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40분이 지나면 부항을 그냥 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분에서 30분 또는 40분이 있었는데 그 부항을 붙인 자리에서 수포가 발생하면 일회용 사혈침으로 가볍게 그곳을 터뜨려서 그 진물을 모두 깨끗한 솜이나 알코올솜으로 닦아낼 수 있으며 그곳에 다시 부항을 붙여서 잠깐 후에 그 이물질을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든지 잘 위생적으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오해를 해서 크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가족끼리 잘 활용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타인에게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 서로 협력해서
그 방법을 잘 활용해주면 그러한 어깨 통증이나 가슴 부위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 건방요법을 활용하면 결국은 이것이 다시 말하면 발포부항이란 요법도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어깨 통증이나 또는 견갑골 사이 통증이나 또는 가슴 앞으로 오는 통증들을 대부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활용하는데 적어도 최소 10번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부항을 붙이는데 체력이 가능한 사람은 매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체력이 잘 받쳐주면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항을 붙이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항을 잘 붙이기 위해서 어떤 기름 성분이나 그런 것을 바르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항을 실시함에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또는 항암제 치료를 받거나 또는 항암제를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 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큰 병원 일반 약은 문제가 없는데 항암치료나 또 항생제 치료나 그런 기타 종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물요법의 주사를 받는 사람들은 부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치료가 모두 끝난 이후에 그러한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한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이 발포부항 즉 건부항요법은 정말 효능이 참 좋아서 크게 가정에서 잘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사고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질병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장시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기서 말한 적정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회 시행할 때마다 20분이 적정 시간이며 40분까지 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할 때는 반드시 너무 적게 압축을 해도 효과가 없으며 너무 강력한 압축도 사실은 고통을 따르니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 너무 압축을 적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번을 압축기를 당길 때 5번에서 7번 정도 압축기를 당기면 대략 알맞은 압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항요법을 적절하게 어깨나 견갑골 사이에 적어도 한 번에 5개에서 7개, 10개 이하까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붙이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이든지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을 붙이고 난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즉 몸이 건강이 매우 나쁘고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또는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또는 그 표피 내부에 이물질이나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부항 붙인 자리가 밤새까지 새카매지고 또는 기포가 빨리 발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기포가 빨리 발생하는 사람은 그만큼 몸이 질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이 있다는 것이고 몸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부항을 붙이고 이렇게 밤새같이 나타나면 때로는 두려움을 갖거나 또 걱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항을 붙이고 나면 나중에는 그런 밤새 같은 사람, 피가 뭉쳐서 멍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부항을 붙이게 되면 그 부항 자리가 밤새같이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두려움을 갖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항을 해주면 그러한 색상이 모두 사라져서 정상적인 내 피부 색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처음에 부항을 한두 번 했을 때 그렇게 밤색같이 새카맣게 뭉쳐있다는 것은 그 부위가 또는 그 부위의 내장이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부항을 반복해서 붙이고 나서 그 몸의 피부색이 완전히 정상으로 가까이 돌아오면 그 부분의 모든 부분이 문제가 해소되어서 건강이 다시 회복됐다는 증거이오니,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을 시행해 보면 놀라운 효과와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항을 쓸 때 그렇게 발포가 돼서 그런 어떤 이물질들이 나와도 기포들이 터뜨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설령 발포가 되어서 사열침으로 사열한 다음에 다시 부항을 붙여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물질이나 그런 죽은피 같은 것이 뽑아져 나와서 계속해서 같은 부위에 부항을 해주면 나중에는 스스로 모든 부분이 아물어지며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앓고 있는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신경통 같은 통증들이 모두 사라져서 상쾌한 부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발포 부항을 해서 또는 그 건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때 물을 타거나 샤워를 할 때는 좀 따갑고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잘 감수해서 그 부분에는 타월을 함부로 문지른다든지 또는 그 부분에 어떤 비눗물이나 그런 것이 닿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따가움으로부터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 때에 서로 어떤 부분을 그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티프라본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거를 절대 발라주시면 아니 됩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항을 하고 나서 발포가 됐다고 한 이후에 따갑다고 통증을 제거한다고 어떤 화학약품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 발라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냥 불편해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봉합이 되면서 스스로 자연치유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통증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보고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댓글로 다시 달아주면 체질을 파악해서 DNA를 파악한 다음에 먹을 음식과 먹지 말할 음식을 정확히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과 또 이 부항요법을 잘 병행하면 어깨 통증이나 견갑골 통증이나 가슴 이런 통증들이 대부분 사라져서 건강한 삶 또는 상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주 생활 속에서 민간요법이지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빼는 부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족 중에서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깨 통증이나 견갑골 통증이나 가슴에도 부항을 잘 붙여서 그런 통증을 잘 해소할 수 있으니 잘 응용해서 이러한 통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건부항요법, 즉 발포부항요법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지켜보시기를 강력 추천해 봅니다. 이러한 방법은 민간에서 또는 한의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한의원에서는 피를 빼는 그런 부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그런 말씀드린 부항은 피를 빼는 부항이 절대 아니고 그냥 부항컷만 그 통증 부위에 붙여서 그렇게 자연치유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이오니 부담 없이 누구든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항컵은 한솔부항이나 그런 대건부항을 구입해서 건강 기구에
또는 그런 곳에 가서 사서 구매해서 하시면 아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경통과 통증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건부항 발포 부항요법은 단순하게 앞가슴만 또는 양쪽 어깨에만 또는 견갑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 통증에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는 어떤 허벅지나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잘 그 기술을 습득해서 응용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혜롭게 응용하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본인과 가족과 서로 협력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경통과 그 다음에 통증을 결부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건부항공과 발포부항요법을 알려드렸사오니 이 방법을 누구든지 잘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서 잘 이해해서 실천해서 이 기술을 적절하게 잘 습득해서 가정과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면 참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